최영우 베트남 이야기 22번째는 우리나라 화산리 씨와 정선리 씨가 베트남과 어떤 관계인가입니다. 여러분, 화산리 씨 얘기 들어보셨죠? 워낙 유명한 얘기라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우호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빼놓고 지나갈 수 없는 주제입니다. 화산리 씨는 베트남 리 왕조의 이용상 왕자가 정권을 찬탈한 쿠데타 세력의 살해 위협을 피해 고래로 망명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알고 계시죠? 따라서 화산리 씨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베트남 리 왕조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최영우 베트남 이야기 14번째, 하노이와 서울에서 하노이의 기틀을 만든 왕조가 리 왕조, 우리식으로 이씨 왕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땐 서울을 한양이라고 했던 것처럼 하노이를 탕노이라고 불렀죠. 1009년에 창건한 리 왕조가 1010년에 하노이로 천도를 하는데 용이 승천하는 것을 보고 우리식 발음으로 승룡, 베트남어 발음으로 탕농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중국은 황제의 문양으로 용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이라성으로 불렀던 하노이를 탕농으로 개칭한 것은 베트남이 중국과 대등한 황제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리 왕조는 하노이에 기틀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불교를 장려하고 유교를 도입해 문묘를 세우면서 오늘날 베트남의 문화와 풍습의 많은 분야에서 유교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리 왕조는 또한 국립대학인 국자감을 세워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과거 제도를 시행해 유능한 관리를 뽑아 기용하는 등 군대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리 왕조는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왕조이며 베트남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200년 이상 지속한 왕조입니다. 리 왕조 말기인 1200년대부터 혼미한 임금이 등장하면서 쩐씨, 우리나라 발음으로 진씨가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8대왕 해종은 쩐씨의 강요에 따라 불과 7살의 공주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고 쩐씨는 공주를 쩐씨의 가문과 결혼시켜 합법적으로 양위받는 형식으로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씨의 종친을 모조리 살해합니다. 이때 7대왕 해종의 아들로 8대왕 해종의 숙부인 이용상 왕자는 쩐씨의 학살을 피해 고래로 망명합니다. 소수 측근과 함께 황해도 옹진 화산리에 도착한 이용상 왕자는 백성을 약탈하던 도적을 진압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옹진 현령과 백성의 환영을 받게 되었고 고려 조정에 보고되어 고종 임금을 아련하게 됩니다. 고종은 이용상을 화상궁으로 책봉한 후 벼슬과 시급을 내려주었습니다. 그 후 고려는 대몽항쟁을 시작하면서 1231년부터 1259년까지 몽골의 9차례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용상은 고려 몽골의 공격 중 옹진성 방비를 맡아 끝까지 옹진성을 지키는 수훈을 세우게 됩니다. 광복과 함께 국토가 분단되면서 화산리 씨 대부분은 북에 남았지만 남쪽의 후손들이 1995년 리 왕조 건국 기념일에 베트남을 방문해 선조의 사당에 참배했습니다. 화산리 씨 종친 대표들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베트남에서는 도무의 당 서기장 등 고위 인사들이 총 출동해 국빈급으로 예우하면서 왕손으로 정식 인정했습니다. 유교적 전통이 강한 베트남에서 쩐 왕조의 탄압으로 리 왕조의 후손이 멸절된 상태에 있었는데 멀리 왕손이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부터 화산리 씨가 대한민국과 베트남 두 나라의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산리 씨와 유사한 또 다른 사례는 정선리 씨입니다. 정선리 씨의 문중 족보에 의하면 리 왕조 5대 황제 신종의 동생인 리지엉권, 우리 발음으로 리 양원이 중국 송나라를 거쳐 고려로 망명하면서 정선리 씨 시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5대선이 고려 무인정변 당시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에 이어 권력을 행사했던 이음이라고 합니다. 정선리 씨의 이야기를 리 왕조 연대기와 대조해 보면 시대적인 차이가 있지만 베트남 정부는 정선리 씨도 화산리 씨와 함께
리 왕조의 왕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화산이 씨와 정선이 씨 의사를 통해 지금부터 1000년 전에도 두 나라 간의 교류가 있었으며, 그 교류가 오늘날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는 과거의 교류 사례 등을 적극 활용하고 개발해 두 나라의 우호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 시간은 베트남을 사신 풍국강과 조선을 사신 이수광이 중국에서 만나 나눈 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